자, 어제 수업한 그 회로 이론의 밀만 정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고 간단한 예제 문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뭐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밀만의 정리에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이 AB 양단의 전압을 갖다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식과 한계 밀만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은 뭐냐 하면 우리가 E1하고 Z1은 이게 저항이다. 그죠? 저항.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전압 되겠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다. 그죠? 전류원하고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항으로.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다. 그죠?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저항이 이렇게 존재할 때, 자, 저항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 얘를 EJ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사이에 이제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전류원과 병렬로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저항은 R이 되겠죠. R.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류는 이제 I가 된다고 했을 때 저항은 안 바뀝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단지 전압하고 전류는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V는 IR이니까 지금 여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I가 R분의 V죠. 그럼 여기 I 값은 저항 값에다가 앞에 있는 이 값을 갖다 계산해서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회로서 1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값은 IR이겠죠. IR. 요렇게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곱해지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뭐 2V다. 여기가 뭐 2ohm이었다.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여기는 뭐예요? 얘는 그냥 2오hm 그대로 가고, 자, I는 R분의 V니까 R은 2 그대로 있다. 그죠? 그 다음 전압은 2입니다. 그죠? 그래서 2를 쓰면 이게 이제 1A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죠? 저항은 그대로 2로 가고, 여기 2ohm에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는 2V에서 이렇게. 그래서 상호, 이렇게 등가 변환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전원 변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원 변환을 이용해서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두 번째를 이렇게 바꿔보고, 자, 세 번째는 전원은 없죠. 저는 여기 E3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E3는 대신 0V입니다. 그죠? 전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안 나타나죠. 자, E3가 0V이기 때문에 전원이 없다는 뜻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요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또 보실 수 있어요? 요것만 그냥 떼어가지고, 요 부분만 떼어가지고, 그죠? 떼어가지고, 요런 형태로 바꿔놓고, 그죠? 나중에 또 뭐 이쪽에 또 고려해도 되겠죠. 지금처럼 전체 고려해도 되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밀만이 정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 AB 양단 전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구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변환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하장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세 개를 다 따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빼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선이 있으면 전류가 여기 하나 있죠. 그죠? I1이라는 전류가 여기 I1이라는 전류가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에 또 이제 I2라는 전류가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I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3라는 전류가 있겠죠. 자, I3라는 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있고,
자, 나머지 저항을 갖다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 저항을 전체 우리가 저항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전류를 우리가 구해서 여기 이제 어드미턴스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양단 전압 V 플러스 마이너스 V 지금 AB라고 되어 있으니까 AB 전압은 어떻게 돼요? VAB는 전류 곱하기 뭐예요? 저항이다. 그죠? 저항인데 저항 대신에 이제 어드미턴스를 썼으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Y분의 I라고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걸 R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IR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죠? R 이렇게 됐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그죠? R로 표시하나 Y로 표시하나 똑같은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정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VAB는 그죠? VAB는 쭉 한번 놔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선을 갖다 좀 똑바로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I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I는 여기 뭐예요? I1, I2, I3죠. 그럼 I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 I는 여기 보시면 I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전압이 있었다. 그죠? 이 전압에 의해서 바뀐 거니까 R분의 2라고 됩니다. 그죠? R분의 2. 그럼 이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R1이라고 합시다. R1분의 2원. 그죠? 자, 그 다음에 R2분의 2, 2. 그 다음에 R3분의 2,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여기에 저항은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저항이 우리가 저항은 이 합성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렬 합성저항을 갖다 적으면 우리가 표현은 가능하겠죠. 3개짜리를 적으면 표현은 가능한데 자 그냥 요럴 경우에 R로 적는 것보다는 예로 적는 게 더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R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합성장 R이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적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한 번 더 적어보면 얘는 Y1이 되겠죠. 그죠? 얘는 Y2가 되고 얘는 Y3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Y1 E1 그죠? 그 다음에 Y2 E2 그 다음에 Y3 E3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이 회로에서는 E3가 없잖아요. 그죠? E3가 없으니까 요 항목은 어떻게 돼요? 이 항목은 사라집니다. 그죠? 이 항목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I3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0A입니다. 그죠? 요 회로에서 보시면 자 그죠? E1, E2는 있죠. 근데 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E3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마쳐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양단의 AB 사이의 전압을 구해보시오. 그러고 뭐 여기 전압 구한 다음에 뭐 IC 전류를 구해보시오.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은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VAB는 그죠? 자 저항이 지금 3분의 1, 4분의 1, 1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12로 통분하면 3분의 1이니까 12분의 얼마입니까? 4. 그 다음에 12분의 3.
그 다음에 12분의 1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죠. 3분의 1이니까 12분의 4,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1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전압이 3분의 6 그죠. 그 다음 여기는 4분의 8 여기는 없다 그죠. 없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12분의 0인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니까 없으니까 얘는 그냥 안 쓰면 되겠죠. 자, 안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는 12가 되고요. 얘는 지금 4, 3, 1이니까 8이네요. 그죠. 8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요게 약분하면 2가 되고 요것도 약분하면 2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4네요. 그죠? 맞나요? 4. 자, 그러면 요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2가 되고 올라가니까 6V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6V.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4분의 8 나누기 12는 항상 얘는 그대로 있고 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8, 4 곱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약분하면 그죠? 그러면 6V가 된다. 그럼 여기가 6V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6V. 그럼 여기 6V면 여기 전류는 얼마 흐르나요? I는 R분의 V니까 C분의 V니까 2분의 1A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일로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6V예요. 그죠? 여기가 6V. 그러면 여기가 6V라 그러면 일로는 전류가 얼마 흐르냐면 8에서 6을 빼면 되니까 4분의 2니까 여기가 2분의 1A가 흐르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1A가 사실 1로 나가고 여긴 6V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네요. 그죠? 0입니다. 그죠? 전류가 왜냐면 6V 같기 때문에 그래서 IA는 0이 되고 IB는 2분의 1이 되가 이 IB 전류면 어떻게 돼요? 부하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 자, 어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본 회로하고 같은데 어제는 요 ZN이라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뭐만 주어졌느냐? ZN이 없이 이 부분만 이렇게 삭제된 상태로 그죠? 그럼 요걸 잘랐다고 생각하면 요쪽 부분만 있을 때 V의 NN을 구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뭐 여기 N 중성선에 N하고 N 다시 사이에 ZN이라는 저항이 하나 들어갔을 때 이때 이 N하고 N 다시 사이에 전압이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N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N 다시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잡아당기면 회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여기가 N 다시 여기가 N이 되면 EA부터 그죠? EA부터 AZ 그 다음에 ZN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EB부터 자 GZ 그 다음에 EC부터 GC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밀만의 적용 이제 법칙을 적용해 보면 자 VNN은 자 요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이라는 걸 갖다 표시하려고 해놓은 건데 의미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요 한계가 보면 전류로 표현하면은 ZA분의 EA고 다른 말로 쓰면 YA EA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 한계가 자 그래서 그게 이 I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Z, A, B, C, N까지 있는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저항 대신에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쓰면 ZA, EA 쭉쭉 썼는데 마지막에 ZN은 역시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이 n이라는 게 0입니다. 그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럼 요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ZA분의 1 플러스 ZB분의 1, ZC분의 1 더하기 ZN분의 1 분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럼 똑같죠? 그러면 VNN은 이걸 어드미턴스 형태로 바꿔주면 자 R의 역수가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컨덕턴스 그
그 다음에 임피던스라는 거. 역수는 어드미턴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요거는 나중에 교류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항이 역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식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예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A가 100V, B가 100V인데 240, C가 100인데 120. 자, 요걸 갖다가 그려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A가 여기에 있다면, 이 B는 얘보다 240도 뒤였대요.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180도, 240도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 B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C는 얘보다 120도 앞섰대요. 그럼 이쪽이 앞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C는 120도 앞선 거, 이 B는 240도 앞선 거. 근데 240도 앞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보면, 이게 120도 뒤졌다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로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20도입니다. 여기가 120도. 여기가 120도입니다. 삼상평행일 경우에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40도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얘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제 이제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계산기로 이제 요 위에 있는 공식 여기 적용해서 쭉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위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IN은 ZN의 VN-N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갖다가 해보시면 사실은 이걸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걸 그대로 하면은 요걸 요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죠. vn-n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y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yn이 마이너스 j의 0.0625입니다. 그죠? j 16을 갖다가 나눠보면 0.0625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111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위상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쳐 써보면, 자, 25.17에, 자, 여기는 111이고, 얘는 16에, 그죠? 각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90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쓸 때는 위에 각에서 아래 각 빼면 되죠. 그래서 111 빼기 90도가 돼가지고 요 결과가 21이죠.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17에 21도라는 이 전류가 이 중성선에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우리가 공식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숫자 단순하게 이제 저항값을 넣고도 물어보고 지금처럼 이제 임피던스를 줘서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제 실수값만 존재하는 즉 저항 성분만 있을 수도 있지만 리액턴스 성분, 그래서 즉 L 성분이라든지 C 성분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L 성분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VI인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를 얻었다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A가 다 다르죠. 이게 참 임피던스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부하가 불평형이다. 이런 이제 의미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 이제 회로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이제 회로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공지사항 보시고 회로 이론, 그리고 우리가 전기 설비 기준 2주차에 일부러 또 약간 간단한 이제 기초 회로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회로 해석은 이제 거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제 기본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삼상 교류라든지 뭐 교류에서의 어떤 이제 약간의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과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기초는 뭐 여기서 다 배운 걸 갖다가 확장해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만의 정리 이렇게 마치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공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번
요거는 마치고 동영상 하나 더 올릴 건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소수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했습니다.